안녕하세요. 네, 다산이도 최정윤 원장입니다. 요즘 실기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단답 문제 공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단답 문제 자체가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답안 작성 시에도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단답형 문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단답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교재와 완전히 똑같이 써야 합니까? 교재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줄, 세 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똑같이 써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반반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서술형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술형은 완전하게 똑같이 쓰실 필요가 없는데 고유 명칭 같은 것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즉 서술형은 최대한 교재 답안과 가깝게 써주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단어가 들어가도록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이렇게 교재에 되어 있으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연성,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많은 장소, 이 정도만 답을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 서술형은요, 필수 단어만 들어가도록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에 반대 고유 명사는 있죠. 명칭은 반드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는 용어나 혹은 줄여서 쓰면은 불이익 점수가 깎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졸이셔야 되는 거죠. 답을 쓰고 나서도 나중에 합격자 발표 때까지 마음 졸이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부터 확실히 똑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중에 CV1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CV1 케이블은 앞에 0.6에 1kV 들어가고 가격 폴리에틸렌 전원 비닐시스 케이블 이렇게 해야 되는데 0.6에 1kV 빼고 답하면 안 되냐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교재에는 그대로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교재하고 똑같이 답을 했는데 나는 줄여서 답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기는 채점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가답안 채점했을 때와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 이러한 불이익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단위 문제 있죠. 계산 문제가 아니라도 단답형에서도 단위를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전지 전압, 볼트 퍼 셀, 1.2 볼트 퍼 셀 이런 것들에는 단위를 붙여줘야 되는데 일단 단위는 안 쓰면 무조건 틀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때부터 단위를 꼭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마 단위 때문에 틀리게 하겠냐? 이런 거 봐주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부터 연습할 때부터 반드시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다면 답에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까? 연습할 때는 무조건 쓰는 거. 안 써야 되는데 쓰면은 써도 안 써도 상관없을 때 쓰면은 상관없지만은 써야 될 때 안 쓰면은 당연히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가채점에서 70점으로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결과 나왔는데 55점이래요. 어떻게 이런 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단답에서 단답 문제에서 절대 비워두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장비의 장점 4가지를 쓰래요. 나 하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둬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모르는 장비죠. 그 장점이 무엇입니다.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경제적이다. 두 번째, 뭐 효율이 좋다. 뭐 세 번째, 뭐 만만한 것이 뭐 고조파에 대한 성능이 우수하다. 네 번째, 내구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 4가지 쓰라고 했는데 5가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5번째가 맞다고 해도 오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4가지 모르더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운 좋게 1개, 2개, 3개까지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두는 거 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폴리텍 대학 강의에서 주로 전기 자기학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시험을 쳐요. 뭐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비워놔요. 비워놓으면 0점이죠, 당연히. 비워두면 0점입니다. 혹시라도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 유유하면서 뭐라도 써요. 그러면 정성이 가르쳐서 10점이라도 주는 거예요. 네.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두지 마시고 모르더라도 어떤 내용이든 써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단답 암기하다 보면은, 단답을 많이 암기하다 보면 전기에 대한 내공이 쌓여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얼추 비슷한 걸 쓸 수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단계, 내공이 많이 쌓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답은 무조건 생각 없이 무조건 많이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답 문제는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습을 실제처럼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